지금 우리 주식판이 조금 흔들리고 있죠. 좋은 의미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박순혁이가 추천한 어, 8종목이 지금 주식판을 그 도박판처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누구든지 박순혁이가 추천하는 8종목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개인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타부타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최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동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불안해 보이고, 또 썰림 현상이 조금 심해지고 있어요. 이 썰림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이 판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판이 크면 특정 세력이 판을 기울어지게 할 수가 없거든요. 판이 작아졌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그다지 큰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이 주식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난 변수라고 그러면 금요일 날 보면 어 일본의 이제 YCC 뭐 일드 커브를 좀 조정을 했죠. 그래 일본 국채 10년물짜리 금리가 조금 상향돼 가지고 어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미국 채권과 일본 채권 간에 어떤 서로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일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일드 커브를 확대했다는 것이 같은 이제 수출 경쟁국이라는 맥락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우리 시장에는 나쁘진 않는데, 그래서 난 이거 외생 변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주식 판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저는 일종의 한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다는 것이죠. 한머니의 특징은요, 물밀듯 밀물처럼 들어와서 썰물처럼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어, 덩어리 자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한머니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그거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기관 자금이다, 연기금 자금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연기금 자금이라든가 뭐 사모펀드 이런 데서 나온 자금이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환을 이용한 외국환을 이용한 환 자금들이라고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오락가락 칼칼하는 건 100% 이해해요. 2차 전지를 올라타가지고 100%를 벌었다, 200%를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떠들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꼭대기에서 올라타고 싶은 사람은 타야죠. 그런 게 포모 현상입니다. 그런 건 이제 누가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가족도 못 막죠.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전히
현금을 보유하는 포지션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특징의 자금 흐름의 한 가지 중에 소형 종목보다는 대형 종목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다음에 그럼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요일 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디커플링이 벌어졌습니다. 현상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커플링이 됐죠. 반도체가 오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근데 디커플링이 됐어요. SK하이닉스는 계속 올랐고 삼성전자는 좀 하락했습니다. 뭐 팩트 체크를 해보면 둘 다 적자 봤어요. 2분기 연속 적자 봤고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재고가 줄었다는 것을 성장성으로 이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전에 성장률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해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성장하던 그 성장률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왜곡되고 있잖아요. 그냥 주포들이 돈을 쏟아 부으면 그 테마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SK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또 좀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금요일부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요 소형 종목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소형 종목을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PJ 메탈이라든가 동일금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PJ 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러면 재련하는 기술 그러니까 특정 원소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PJ 메탈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그래서 제 시각이 혹시 왜곡돼 있다고 판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 소형 종목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휘둘려 가지고 센치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혹시 어떤 종목이 됐건 너무 고점에 몰리는 일은 최소한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순혁이가 추천한 8종목이 광풍을 몰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들의 흐름을
뭐 제가 판단한다는 것은 요거 덕목이 딱 좋아서 뭐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개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건 제가 충분히 번연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9시에 강의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소형 종목들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형 종목 하려면 그냥 뭐 3%를 참고하셔도 되고 또 대형 종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 조금 큰 놈을 볼 수 있는데 바이오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중에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 자, 오늘 강의 쉰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지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2차 전지 박순혁이 추천한 8종목 앞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